괜찮다. 이거는 가격이 떨어질 일은 거의 없다. 그런 바보 같은 의사결정, 공급을 막 늘려서 치킨 게임을 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똑똑한 그 대기업 회장님들이 하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시각이시고요. 지금까지는 그분들의 의견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해요. 더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노조 파업 얘기 나오고 있었는데, 그럼 이거는 어쨌든 그 리스크라고 보긴 봐야 되나요? 이것 때문에 좀 목표 주가를 좀 낮추고 그런 리포트들도 나오던데. 네, 최근에는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대단히 목표 주가에 영향을 주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의 10%를 예를 들면 성과급으로 준다. 하이닉스처럼. 그러면 지금 목표 주가에서 10%만 내리면 되거든요. 15%로 준다. 그럼 15%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내리고 그 다음에 또 이익이 늘어나면 그만큼 상승을 할 거니까 그거는 걱정이 아닌데, 저는 그런 일들을 외국인이 볼 때 얘네들은 이런 거 반복할 것 같은데, 10% 했다가 15% 했다가 또 파업해가지고 공정도 중단될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을 해버리면 무슨 문제 생기냐면, 목표 주가라고 하는 거는 이익하고 PER의 곱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 주신 거는 이제 이익이 조금 덜일 수 있다. 100인 줄 알았는데 90 나올 수 있어. 85 나올 수 있어. 그거 괜찮아. 근데 이 멀티플이라고 하는 놈이 지금 마이크론처럼 TSMC처럼 높아져야 돼 라고 하는 축의 이 생각이 있는데, 그게 깨져버리면 한국 애들 봐봐. 경영자들이 안 빼먹어도 이건 노동자들이 이상한 짓 하네? 이렇게 돼버리면 저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PER이 높다라는 건 예측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미래 전망이 맞아요. 좀 확연하게 보여야지 그걸 이제 반영을 해주는 건데, 이게 어쨌든 리스크일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쨌든 돈의 문제로만 보면 해결은 되지 않을까. 이란 전쟁처럼 이것도 결국에 약간의 이슈지. 이게 1년, 2년 가고 파업할 만한 요소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현명하게 결정 내리리라고 보고요. 그게 SK 하이닉스도 저는 사전에 그런 약속을 한 거잖아요. 약속을 하고 정말 지급을 했더니 그 회사 임직원들의 사기가 얼마나 높아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잘 마무리를 하는 게 중요하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잡음이 오래 가고 이러는 건 주식시장에서 가장 회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이것도 어쨌든 지나가는 이슈라고 보면은, 지금 오히려 예측해야 되는 거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셨듯이 빅테크에서 투자를 그럼 더 할 것인가. 근데 더 한다고 얘기들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주가를 떠나서 앞으로의 실적 전망 쪽에서는 걱정은 없는 거죠. 어떤 리스크라고 말할 만한 부분이 또 있을까요? 지금 갑자기 금리 인상?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반도체 수요 부분이고요. 그거는 당분간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급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올해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이 메모리 반도체의 증설 시작된다? 또는 이제 증설된 물량이 출하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설이 많이 되면 수요가 늘어나는 것보다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 증설이 얼마나 될 건지, 얼마나 빠르게 될 건지, 증설이 된다고 해서 가동률을 높일지 낮출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이런 일이 사상 초유의 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증설이 있고 나면 이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불황 사이클로 들어갔어요. 지금 시장 참여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지금 이게 수요가 만만치 않게 크고, 사상 초유의 어떻게 보면 AI 변혁의 한 중간, 어떻게 보면 시초, 그것의 이제 근거로서는 장기 공급 계약, 그래서 물량과 가격을 동시에 묶어버리는, 그렇게 돼서 예를 들면 애플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원래는 이 부품 업체한테는 일종의 갑의 역할이거든요. 내가 아이폰 만들 거니까 내 거 부품 이만큼 내놔. 또는 이렇게 가격 협상할 거니까 니네들 싫음 말어.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애플이 메모리 반도체가 없으면 아이폰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를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사가는 애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졌겠죠. 그러니까 비싸더라도 사줄게.
라든지 또는 우리 이만큼 물량을 보장해줘라는 것들이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또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정말 마이크론이나 TSMC 같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주가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공급의 문제,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면 어쨌든 간에 뭐 이제 시장의 수요 대비 어쨌든 공급이 되는 거니까 이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면 이제 말 그대로 영업이익이 줄어들 거니까 실적 전망도 낮아지면 이제 주가도 급락할 수도 있다. 뭐 이게 걱정인데 지금 뭐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다 지금 뭐 반도체가 부족합니다라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늘어난들 왜냐면 공급은 뭐 1.5배 늘어났는데 뭐 가격은 뭐 한 10%밖에 안 떨어지면 매출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걱정이실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은 괜찮다. 괜찮다. 이거는 가격이 떨어질 일은 거의 없다. 그런 바보 같은 의사결정, 치킨 게임 공급을 막 늘려서 치킨 게임을 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똑똑한 그 대기업 회장님들이 하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시각이시고요. 지금까지는 그분들의 의견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제가 마음이 불편한 거랑 투자를 20년 해온 거랑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더 벌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 잃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근데 과거에는 항상 어김없이 공급이 늘어나면 떨어졌단 말이에요. 제가 삼성전자를 살 수 있었던 이유도 항상 저점을 지나가면 D램 가격이 오르면서 실적이 잘 나올 거야 라고 했던 것에 삼성전자를 싫어하던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베팅했던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반대 상황이 되는 거고, 여기서 더 벌 수도 있지만 다른 주식으로 벌 자신 또는 벌 준비가 돼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로도 저는 옮겨가도 괜찮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전망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 그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에서는 아니다. 여기서 이제 실적이 더 좋아지는데 아직 사람들의 심리가 따라오지 못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AI의 시작이니까 니네가 AI 시작 봤어? AI 중간 끝 봤어? 못 봤잖아. 미래에 이렇게 될 건데 왜 과거 얘기를 해? 뭐 이러시는 거고, 저는 이제 거기다가 굳이 또 한마디를 드려보자면 스마트폰 때도 그랬어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원래 없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정말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AI가 바꿀 게 더 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시절에 한 15년 전에도 큰 변화였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기니까 D램이 거기에 막 들어가기 시작했어. 원래는 D램이라고 하는 거는 PC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주로. 근데 거기에 가벼워야 되고 작아야 되고 하니까 뭐 LPDDR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이 회사들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러면 그때 이후에 정말 공급이 제한되고 수요가 계속해서 폭발적이었으니까 삼성전자라 하이닉스와 같은 회사들이 계속해서 이익을 많이 벌었어야 되잖아요. 스마트폰이 지금 여전히 미친 듯이 팔리고 있음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상승도 있었고 하락도 있었고요. 그 동안에 뭐 일본 회사들 같은 이런 회사들은 D램 회사들이 망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여기서 뭐 2배가 가고 3배가 가면 저는 너무너무 배가 아프겠지만 조금 줄여서 그거 이외에 2배가 갈 수는 있으되 하락 가능성은 적은 걸 사면 똑같이 2배를 먹으면 훨씬 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좀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좀 확실하게 가는 쪽을 지금 생각하시는 거라서 약간 비중을 뭐 일부 조금 줄였는데 고객이 바로 전화해서 팔지 말라 라고 해서 다시 채우는 이런 얘기만 들으면 약간 좀 이게 좀 내가 과열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왜냐면 모두가 다 좋다고 얘기할 때가 조심하라는 얘기 어떤 격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반대로 이제 공급을 어쨌든 늘리긴 할 거 아닙니까? 이 두 업체든 뭐 마이크론이든 어쨌든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는 좀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노를 하나 더 살까? 그러면은 그때 확실하게 뭐 소재, 부품, 장비 이쪽은 훨씬 더 안전한 거 아닌가요? 좀 덜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좀 더 많이 쓰일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물론 많이 오르긴 했죠. 사실 비슷하게 많이 올랐고 많이 올랐지만 증설을 하게 되면 당장 장비가 필요하니까 장비 부품이 필요하니까 그들도 돈을 많이 벌게 될 건데,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 이들이 증설을 많이 하잖아요. 설비 투자를 많이 하면 장비들이 돈을 당장 많이 벌겠죠. 근데 공급이 많아지니까 사이클이 빨리 꺾일 거예요. 빨리 꺾이고. 근데 이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별로 안 하고 증설을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럼 사이클은 길게 갈 수 있는데
장비 업체들의 수주가 많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를 선택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많이 올랐다는 것 자체에 조금 경고를 하긴 해야 된다라는 거네요. 네. 이게 무작정 끝까지 가진 않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된 투자를 어쨌든 많이 하신 분들이 보실 건데 네. 뭐 실적 좋다고 그러고 뭐 AI 뭐 아직 최소 뭐 1년은 더 간다고 하고 네. 뭐 이런 상황에서 또 알 수 없는 이란 전쟁 같은 무언가가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예측은 안 되는 거죠, 지금. 예측은 뭐 전혀 안 지금은 되고 전혀 없죠. 저는 뭐 그렇게 대단한 전문가가 아니고 보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저는 하나 이제 좀 지난 얘기긴 한데 사례를 들어보고 싶은 게 그 구글이 터보컨트라고 하는 거 냈었잖아요. 아예 그 이슈도 싹 사라지고 속된 말로 씹어먹고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그게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게 한 달 전쯤 되는 것 같아요. 이란 전쟁 전후 정도 되는데 그거 나왔을 때 이틀 동안 반도체 회사들이 거의 20% 가까이 하락했거든요. 물론 이제 이란 전쟁 이슈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 이 터보컨트라는 게 저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이미 1년도 더 전에 발표가 됐대요. 그렇죠. 논문이. 발표가 되고 막 연구가 진행되다가 이제는 좀 뭔가 오픈해도 되겠다 해서 이제 구글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주가 확 떨어졌잖아요. 네. 그때 전까지 터보컨트를 얘기한 사람이 시장에 거의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터보컨트 때문에 뭐 잘 된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과 같은 일이 언제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지금 반도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경고를 하든 아니면 야 내가 연구해봤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나오자마자 주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부랴부랴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이렇대 이런 식의 반응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일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훅훅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투자의 심리가 조금은 이 뭐 한강에 얼음이 얼었을 때 두껍게 얼면 스케이트장도 되지만 얇게 얼은 상황에서는 들어가면 빠지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1년 전에는 야 빠져봤자 얼마 빠지겠어. AI 시작한 지 지금 얼마 안 됐고 뭐죠 이렇게 투자를 단단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분들의 비중이 꽤 늘어나 있기 때문에 야 터보컨트 뭐 큰일 나는 거래 일단 팔아 하게 되면 주가 훅 빠졌다. 그때보다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 있고 그때보다도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일이고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만 꼽자면 이 지금 챗GPT를 만드는 오픈 AI라는 회사 있잖아요. 이 회사가 IPO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IPO를 한다라고 하는 건 뭐 좋은 이슈일 수도 있는데 스페이스X처럼 사람들이 관심 있는 이슈일 수도 있는데 이 회사는 돈이 없어서 IPO를 하는 거예요. IPO라고 하는 게 주식시장에 짜잔 데뷔를 하는 일인데 기본적으로는 재무적으로는 돈을 조달하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돈을 왜 조달해? 돈이 없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IPO 할 이유가 별로? 그럼 돈이 왜 없냐? 그 메모리 반도체, 엔비디아, GPU 이런 걸 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가 돈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끼리 막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뭐 구글이랑 오픈 AI랑 이 엔트로픽이랑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중에 한 놈이 좌초했다.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지금 셋 다 엄청나게 데이터 센터에 때려박고 있는데 세 번째 애가 저 이제 안 할게요. 라고 해버리면 어쨌든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그 수요도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거에 취약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분명히 주주로 있는 상황이다까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너무 그 주가의 움직임만 보면은 조금 어쨌든 단기간에 또 밖에 올라가니까 오히려 지금 약간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7,300은 한 번 6,000 찍고 다시 올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투자도 하면 안 되죠. 이거는. 그것도 안 되죠.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단기에 올랐으니까 더 산다랑 단기에 올랐으니까 내린다. 그러니까 난 인버스 산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개 다 그냥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으니까 나는 그거에 따라 할래 반대로 할래만 되는 것이지 이게 어떤 근거가 있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면 꼭
꼭 뭐 시장과 반대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거나 그게 현명한 투자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 요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를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주도 뭐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이제 개인, 외국인, 뭐 기관 이렇게 보면 지금 개인인가요? 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외국인은 좀 판다는 얘기는 제가 좀 들었었는데 뭐 다시 산다는 얘기도 다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외국인이 정말 뭐 연기금의 큰 손인지 네. 뭐 개인 투자자 게임스탑을 막 만들었던 그런 레딧의 뭐 개인 투자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누군가를 가서 물어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은 주식이에요, 나쁜 주식이에요,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했을 때 팔아야 돼요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지금. 네, 기관, 개인, 뭐 한국인, 외국인 지금 거의 없다. 그 어느 밥집 식당을 가도 다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얘기밖에 안 하고 있어요. 네. 인간 지표로 옛날에도 막 판단하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걱정이 지금. 돼요. 모두가 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좀 누가 더 사줄 거냐. 좋은 부분도 있는데 가끔은 네. 또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제가 안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대장주가 여전히 뭐 원베일리인가요?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베일리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없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밥집에 간다고 해서 원베일리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야, 나 원베일리 샀는데 얼마 올랐어. 이 얘기는 내가 안 들을 수가 있어. 커뮤니티 센터에 가서나 듣겠지. 근데 이거는 삼성전자는 20만 원만 있으면 사고 그렇죠. 하이닉스는 130만 원만 있으면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얘기를 하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좀 단기적으로 좀 걱정되는 수준까지 또 왔는데 또 실적은 너무 좋고 뭐 모두가 네. 지금 뭐 270 간다 막 이러니까 뭐 맞아요. 50만 원 간다 막 이러니까 그냥 이제 갑시다. 그냥 가서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네, 나을 여러분들 것 더 같기도 하고. 벌고 저는 조금 벌고 여튼 뭐 리스크는 안 보인다. 네. 리스크는 안 보인다라는 거. 뭐 그 정도까지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